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난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국이 첫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박 지사는 정무부지사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했습니다. 구 내정자는 국무총리실 1급 관리관과 23, 24대 천안시장을 지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정책수석에는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수석에는 맹정호 전 서산시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박 지사는 새 내정자에게 가장 어려운 현안을 낮은 자세로 풀어 충남의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을 통해 복싱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에서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경찰이라는 꿈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 김소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펀치를 날리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태안고등학교 3학년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처음 복싱을 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좀 갓생 사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우울했던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후 여러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잇따라 따내며 눈길을 끌고 있는 김 선수. 복싱의 두각을 나타내며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로 등록됐습니다. 최근 청양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싱이란 종목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대회 나가는 것도 나서서 이제 힘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 선수의 곁에는 5년 동안 묵묵히 함께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세열 관장은 김 선수를 자신의 딸처럼 보살피며 전국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좀 운동하면은 조금 성격도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저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 또한 열심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는 점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뭐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계속 찾아뵙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김 선수는 경찰이라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아 경찰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 잘 지켜주고 약간 범죄자 잡는 거 약간 꿀리지 않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김소라 선수. 김 선수의 행보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일 민선국의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홍성군에서도 신임 박정주 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정에 돌입했는데요. 박 군수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머물고 싶은 홍성을 만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국이 홍성군정 시작을 알리는 박정주 군수 취임식장입니다. 박 군수는 먼저 선거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홍성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쟁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홍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와 지역의 발전입니다. 박 군수가 제시한 임기 내 최우선 과제는 지역 경제 회복입니다. 행안부와 충남도청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내포 신도시 국가산업단지를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지역 내 고용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반값 공급과 스마트 축산 환경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농업의 생산, 유통, 브랜드화를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열악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망 개선과 더불어 교육, 보육, 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혁신도 예고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부서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청 득심의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겠습니다. 홍성은 돌아오는 도시,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도약을 약속한 민선구기 홍성군정. 앞으로 4년간 어떤 결실을 맺을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지난해 대비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13만 9천여 그루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목 약 5,300그루 대비 약 26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피해는 청양과 태안, 보령과 서천에 집중됐으며 해당 지역들의 피해는 전체 피해의 92.6%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피해가 큰 4개 시군에 대해 산림청에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방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조직 개편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곧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약의 핵심인 AI 수도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함께 사회연대 경제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의 사회연대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중복 유사 기능들을 모으고 미래 사회연대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지사는 임기가 끝난 기관은 자연스럽게 인사권이 행사될 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기관들은 그 정신을 충실히 지켜 정확하게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민선 8기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김태흠 전 지사 퇴임에 맞춰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와 도내 4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개별 법률에서 임기와 임명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산의 한 폐모텔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아산시의 한 폐모텔에서 남녀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중학생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생들은 공포체험 명소로 올라온 해당 폐모텔에 공포체험을 하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0대, 40대 남성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20대 여성 1명은 호흡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에 치여 깔린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군 등 8세 남아 2명이 스윙카를 타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에 치인 후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사흘 만인 지난 1일 저녁 10시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50대 여성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 투자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산공항과 철도망 구축 등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경제와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8기 9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간단 없이 서산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일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공항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또 충청 도정을 잡은 박수현 우리 도지사님한테 또 저도 더 닥달을 좀 할 예정입니다만은 본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유니신 태안군수가 민선국이 1호 결재로 군수 직속 세일즈 기획단 설치 운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일즈 기획단은 군수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해 투자 유치와 국도비 확보 등을 추진해 핵심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기획단은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대외 협력, 투자 협약 등을 총괄하고 기업, 투자기관 발굴과 국도비 확보 자료 지원 등을 맡습니다. 윤 군수는 세일즈 기획단을 통해 직접 국회와 중앙부처, 기업과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고 국도비 확보와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내년 1월 조직 개편에 맞춰 세일즈 기획단을 정식 신설할 방침입니다. 투자 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전진 기지입니다. 군수가 직접 국회와 중앙부처, 기업과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고 그래서 국도비의 확보와 투자 유치에 나서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본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충남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33표 중 30표를 얻은 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장단 선거는 파행 속에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점 운영을 선언했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만큼 의회 운영에 해당 비율이 반영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보훈의 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성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지역 역사자원과 대학의 교육 역량을 연계한 영웅의 미소를 만나다 행복나눔데이 현장을 저희 초등학생 뉴스 크리에이터가 다녀왔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현장입니다. 지난 16일 청운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장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학생,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웅의 미소를 만나다 보훈가족 행복 나눔 데이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역사와 보훈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존경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청운대학교 학생들과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6.25 참전 유공자 분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선 감사 공연과 보훈가족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보훈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 자원과 대학의 교육 역량을 연결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정주행 인재 양성 모델을 실천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홍성뉴스 크리에이터 복규현입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이 민선고기 1호 결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 중심의 사전 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추가 발굴 관리와 지하공간 주택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를 반영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19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위험지역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46대 최재구 예산군수가 1일 윤봉길 체육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국이 예산군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 군수는 취임사에서 기존 민선 8기 군정구호를 그대로 유지해 현판과 홍보물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민생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군수는 또 주민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4대 김홍열 청양군수가 1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국이 청양군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 군수는 취임식에서 새로운 청양 국민과 함께라는 군정 비전을 선포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기술 혁신과 산림 자원을 활용한 로컬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군수는 민선국이 1호 결재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